안녕하세요. 처음으로 사연을 보내봅니다. 제 이야기가 너무 부끄럽고 창피하지만 마음속에 묻어둘 수 없어 이렇게 글을 씁니다.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올해 45세 된 두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3년 전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10년 넘게 함께한 아내가 갑작스런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아내는 아이들 간식을 사러 나갔다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저는 아이들과 함께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때 아내의 여동생, 즉 처제가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었습니다. 처제는 당시 33세로 미혼이었고 언니와 달리 활발하고 자유분방한 성격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아이들을 돌봐주고 저에게도 큰 위로가 되어 주었습니다. 형부,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언니가 하늘에서 보면 더 마음 아파할 거예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처제의 말에 저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장례식 이후에도 처제는 주말마다 저희 집에 찾아와서 아이들을 돌봐주었습니다. 아이들도 이모를 무척 좋아했고요. 처음에는 정말 고마웠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처제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버텼을지 상상도 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문제는 6개월 정도 지났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저녁 아이들이 일찍 잠든 후 처제와 함께 와인을 한 잔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날따라 처제는 평소보다 화려한 옷차림이었고 향수 냄새도 진했습니다. 형부, 언니 많이 생각나세요? 그럼 매일 생각나지. 형부는 아직 젊으신데 평생 혼자 사실 건가요? 그 말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지 겨우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다른 여자를 생각할 여유가 없었거든요. 아직은 생각해 본 적 없어. 아이들 키우기도 바쁘고. 그러자 처제는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살며시 올렸습니다. 형부, 언니가 없는 지금 제가 언니 역할을 해드릴 수 있어요. 그 순간 저는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제의 말이 단순히 아이들 돌봄에 관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가 있는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은 어색하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그저 술김에 한 말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로 처제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제 어깨를 만지거나 눈을 오래 마주치거나 필요 이상으로 가까이 다가오는 등의 행동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너무 예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다 아내의 일주기가 되던 날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묘소를 다녀온 후 처제가 저희 집에 머물렀는데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우리 둘 다 많이 마셨고 아내의 이야기를 하며 눈물도 흘렸습니다. 형부, 사실 제가 언니를 많이 부러워했어요. 부러워? 왜? 언니는 항상 제가 원하는 걸 먼저 가졌으니까요. 학교에서 인기도 많았고 형부 같은 좋은 남편도 만났고. 그 말을 하며 처제는 갑자기 제게 다가와 키스를 시도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났습니다. 미영아, 이러면 안 돼. 넌 내 처제고 아이들의 이모야. 왜요, 형부? 저 언니랑 닮았잖아요. 아이들도 저를 좋아하고 우리 가족 되면 안 될까요? 그 말에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명 처제는 아내와 닮았습니다. 같은 눈매, 비슷한 웃음소리.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성이 이를 억눌렀습니다. 오늘은 그만 들어가. 우리 둘 다 술에 취했어. 그날 밤 이후 저는 처제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처제에게 정이 들었고
실제로 도움도 많이 필요했기 때문에 완전히 관계를 끊을 수는 없었습니다. 2달 정도 지났을 때 처제가 제 방에 찾아왔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간 평일 오전이었습니다. 형부, 제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처제의 말에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겨우 1년이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처제의 고백을 받다니요. 미영아, 이러면 안 돼. 난 아직 아내를 잊지 못했어. 그리고 넌 내 처제고 아이들의 이모잖아. 하지만 처제는 저를 가까이 끌어당기며 말했습니다. 형부, 제가 알아요. 아직 언니를 사랑하고 계신 거. 하지만 혼자서는 힘들 거예요. 제가 곁에 있어 줄게요. 그리고는 천천히 제 입술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도 모르게 그 키스에 몸이 반응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외로웠던 저의 마음이 처제의 유혹에 휩싸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곧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내의 영정 사진이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저는 처제를 밀어내며 소리쳤습니다. 이러면 안 돼. 넌 내 처제고 아이들의 이모야. 이런 제발 그만둬. 처제는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지만 그 뒤로도 계속 저를 유혹했습니다. 저는 갈등 끝에 결국 처제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너와 나 사이에 그런 관계는 절대 있을 수 없어. 내가 너를 좋아하게 되는 순간 아내와 아이들에게 너무 큰 상처를 줄 거야. 그러니 제발 이런 짓은 그만둬. 그러나 처제는 더욱 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다시 제 방으로 들어와 저를 강제로 껴안았습니다. 형부, 제가 언니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제발 기회를 주세요. 그 순간 저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처제의 향긋한 향기와 부드러운 피부에 취했고 그녀의 간절한 눈빛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제가 먼저 입술을 맞댔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몸을 뒤섞었습니다. 처제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형부, 이제 저도 가족이 됐어요. 다음날 아침 저는 눈을 뜨며 참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배신감과 죄책감이 밀려왔죠. 그리고 아이들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을까. 얼마의 시간이 지나 처제는 임신 사실을 알려왔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상황을 통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영 가족들과 떨어져 살아야 할까요? 이 모든 게 제 잘못이지만 처제의 유혹에 결국 넘어갔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롭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이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